안녕하세요. 진자이TV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드디어 취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일성은 부정선거 뿌리 뽑겠다. 부정선거를 저지르는 이 전 세계의 나쁜 새끼들 다 뿌리 뽑겠다라는 내용을 암시하는 발언들을 쏟아냈습니다. 오늘 제목인 부정선거 재판관들을 제재한다. 박살내 버릴 것 암시라고 제가 제목을 했는데요. 이런 발언을 직접 했다기보다는 약간 좀 죄송합니다. 어그로성 제목이긴 한데 충분히 그가 이번 취임식에서 말한 발언에는 사실 부정선거가 전 세계 카르텔이라는 것은 트럼프가 제일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내에 있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2020년을 이야기를 했지만 그것보다는 이제 이것이 전 세계의 어떤 부정선거의 고리를 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했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기사들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뭐 그런 세세한 내용들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비공식 연설에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다라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 그 공식 연설에서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비공식 연설에서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이 부정선거를 뿌리 뽑겠다는 데에 시간을 할애하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제 멜라니 여사가 이제 아름다운 통합의 연설에 그런 것들을 넣지 말아달라고 해서 넣지 못했다면서 사실은 공식 취임 연설에서 1월 6일 사건의 인질들에 대해 말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6일 자신이 바이든에게 졌던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지지자들이 의회를 점거했던 사태를 언급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면서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도 우리는 훌륭한 결과를 냈지만 문제는 그들이 3,800만 개 투표용지를 어디로 보냈는지도 알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투표들이 개표 때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선거사무소에서 유권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트럼프는 그들은 부정행위를 하려고 했지만 우리가 정상으로 돌아가고 상황이 정리되면 캘리포니아에서도 민주당에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라고 했습니다. 예, 취임사보다 더 길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부정선거에 대한 쏟아지는 이 발언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전 세계 이 부정선거는 전 세계가 하나의 고리로 중국 공산당이 관여돼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좌익 카르텔이 관여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부정선거를 뿌리 뽑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도 함께 다루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난 스카이델리에서 보도한 대한민국 선관위 수원연수원에서 잡혔던 99명의 잡혔다고 보도가 된 99명의 중국 공산당 간첩단, 중국 공산당의 그 부정선거 간첩단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드러나게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예, 이제 드디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황금 시대가 시작되고 사법 무기화를 종식한다. 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부정선거 의혹을 강조하고 있고 의사당 습격으로 체포된 지지자들에게도 관심을 갖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그 헌재 재판에서 중국 간첩을 언급을 한 것에 대해서 선관위가 아니라면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사소한 실수다 이러면서 부정선거 증거가 되지 못한다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빽 하면서 발악하고 있는 것이 꿀리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한편 트럼프는 취임 첫날 행정명령 폭탄을 이제 던졌는데요. 200여 개 그 행정명령을 내렸다고 하죠. 그리고 첫날 파리 기후협약 탈퇴를 했고요. WHO도 탈퇴하고 줄줄이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지우는 것이 바로 1호 행정명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정책 80개를 모두 폐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라가 이제 전 세계가 특히 미국이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전 세계에 이 이상하게 흘러갔던 이 좌파 PC주의가 바로잡힐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강제 구인을 계속 시도하고 있잖아요. 이걸 시도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입을 막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그 공수처가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이 그 공수처의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의 존재감을 보여주려는 게 제가 보기엔 그런 정도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헌재에서 나와서 하는 발언들, 이 강력한 발언들, 이 부정선거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증인이 직접 본인이 직접 증인이 되어서 그 발언하는 그 발언들이 국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좌익 부정선거 카르텔들이 야 윤석열 대통령 나오지 못하게 해라는 그런 그 요구가 있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현재 그 헌법 재판관에 누굽니까?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이 사람이 지금 이재명과 호영호재하는 사이다. 이런 지금 발언을 지금 권성동이 했어요. 예, 의구심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연수원 시절 동기로 노동법 학계를 함께하며 호영호재하는 매우 가까운 사이. 그러니까 술자리를 같이 하는 술친구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헌법재판관 문영배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심판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정도면 보통은 재판 기피 신청이 재판 기피가 돼서 그 재판에 참여할 수 없어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그 발언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그 헌법재판관에 참석해서 직접 발언할 내용을 잠깐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탄핵 재판이라는 게 형사소송 절차 준해서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직무 정지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떤 영향력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내용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바로 피청구인인 대통령 저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장은 좀 이해가 좀 안 되고요. 아까도 이런 부정선거 의혹이 음모론이라고 하시고 계엄을 정당하기 위한 거라고 차후에 만든 논리라고 하셨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그 어떤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그 신뢰에 좀 의문이 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고 또 2023년 10월 국정원의 그 선관위 그 전산 장비의 아주 극히 일부를 점검한 결과 문제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자체를 색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스크린할 수 있으면 해봐라. 어떤 장비들이 있고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가동이 되는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슨 선거가 전부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그런 차원이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도 타당한 이야기를 하는데 야, 문영배 재판관이 지금 진행하는 태도를 보면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없으시죠? 굉장히 빨리 끝내고 지금 지나가려고 하는 지금 아까 빨리 총리께서 그 대통령 말을 당시 못하게 하는 집권 여당이 그런 식의 태도로 계속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직접 이제 그 변호사가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증언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시고요. 을 제1호증의 이름 2024년 10월 국정원이 발표한 선관위 투개표 시스템 보안점검 결과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입니다. 보안점검 결과 해킹을 통해 유권자 등록과 투표 여부를 관리하는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었고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를 절취하여 실제 사전투표 용지와 동일한 투표지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을 제4호증은 법원이 연수을 선거무효소송 변호사들에게 준 통합 선거인 명부 사본입니다. 이 사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가 삭제되어 명부상의 투표자가 실제로 투표했는지 여부를 전혀 확인 검증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가 선거인 명부를 열람했으니 실제 투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런 주장과 증명도 없다고 했습니다. 도장 파일을 절취하여 위조 투표지를 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의제 사무증의 3및 19는 제21대 총선 재검표 현장 등에서 촬영된 투표지들의 사진입니다. 총 6곳에서 실시된 재검표 현장 등에서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 묶음들이 수없이 나타났습니다.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접어서 투표함에 넣어 뒤섞인 투표지들이라고 전혀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제단되어 바로 옮겨진 것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의제 3호증의 4는 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게시했던 영상물을 캡처한 사진입니다. 선관위는 개표장이나 재검표장에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가 나온 이유로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진 특수 대질 종이를 사용했기 때문이라는 영상을 올렸다가 내렸는데 투표용지를 감정한 전문가는 그런 종이는 세상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다시 원상복원 기능이 있는 종이라는 영상을 새로 올렸다가 비상계엄 이후 삭제하였습니다. 의제 사무증의 2는 인천 연수구 송도 2동 제6투표소에서 나온 투표관리관인이 뭉개진 당일 투표지들입니다. 위 투표소에서 나온 1974표의 당일 투표지 중 1000장이 넘는 투표지가 이런 상태였고 그중 294표는 한 글자도 식별이 안 되어 무효표로 처리되었습니다. 선관위는 관인을 찍는 만년 도장을 적색 스탬프에 다시 찍어서 이렇게 됐다고 주장했으나 증인으로 나온 투표관리관은 해당 관인을 찍거나 이런 투표지에 대해 보거나 들은 적도 없으며 관인을 실제로 찍었던 2명의 투표 사무원 중 한 사람 역시 전혀 모르는 일이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술서 한 장 반박 증거로 제출하지 않은 선관위의 해명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을제 사무증의 11은 제21대 총선 영등포울 선거무효 소송의 원고 박용찬이 2020년 5월 투표지 보관 당시 찍었던 투표지 보관실 문고리 봉인 상태와 2021년 8월 재검표를 위한 검증 기일에 다시 찍은 문고리 사진을 비교한 것입니다. 봉인 테이프가 마무리된 각도, 판사의 도장 위치, 뒤쪽 봉인 테이프의 모습 등이 너무나 달라서 한눈에도 누군가 봉인을 뜯고 새로 붙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원고 박용찬을 대리한 단체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의 최종 결정은 범행을 저지른 성명불상자를 찾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상 서증노지 진술의 핵심은 국내외 주권증탈 세력에 의한 거대한 선거 부정 의혹이 있었으나 선관위와 법원, 수사기관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되지 못할 국가 비상 상황이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증노지 진술을 마칩니다. 자, 이렇게 증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발언을 했는데 다행인 것은 이러한 내용들이 카메라로 촬영이 돼서 이제 국민들에게 다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10,0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요. 이 댓글에는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까요? 자, 한길쌤 말 틀린 게 하나도 없었다. 지금도 이거 언론 3사에서 하나도 안 나옴. 법조계, 언론계, 민주당 싹 다 한패거리. 이게 지금 국민들의 이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정확한 인식입니다. 이게 지금 언론 3사에서 하나도 안 나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언론사도 이 카르텔, 이 부정선거 카르텔의 하나다라고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자, 전 세계가 부정선거로 난리다. 근데 왜 우리나라만 죽을 각오로 아니라고 하는 거지? 예. 진짜 부정선거 민주당 겁이 없었던 이유가 있었네. 민주당이 겁이 없었던 이유, 그러니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 당연히 부정선거로 자기네들이 무조건 과반수가 될 것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 자칭 공영방송 MBC 등등등등 절대 보도 안 한다. 의혹 있으면 해야지. PD들아 양심 좀 가져봐. 야, 와 이래도 부정선거 조사 뭉개면 그게 내란이다. 형사개혁 정의 가져오면 믿어줄게 선관이야. 자, 이런 식의 반응들을 국민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행인 것은 지금 한길 선생님 되게 유명한 분이죠. 예, 1타 강사 역사 쪽 그 공무원들 그 강의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강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대한민국의 혼란을 선관위가 초래했다. 그리고 이거 영상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서 한번 보시고요. 굉장히 아주 논리적으로 뭐 좌우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딱 팩트만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달려있는 댓글들도 보시면 무려 이제 조회수가 지금 220만이 넘어갔고요. 그리고 220 아마 지금 이제 220만 정도 됐네요. 그리고 여기 달려있는 댓글들을 보면은 야 진짜 부정 채용 1200건은 저 집단은 대체 뭐냐부터 시작해서 자 투표함 이동 금지 당일 투표 수개표 이걸 왜 반박하지? 예, 19,000명이 좋아요를 눌렀습니다. 야, 투표형 이동 금지, 당일 투표, 수개표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반대하는 게 바로 부정선거 세력들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니다. 상식과 비상식의 대결이다. 지금 여기에 이제 이분의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좌파 우파를 따지지 않는 그러니까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다 좌우 상관없이 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관위는 감사받아라. 뭔 말이 많노? 예, 감사받으면 받을 것이지. 자,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 현재 그 대한민국의 상황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나와서 이렇게 상황을 바꾸고 있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2020년에 이제 미국의 선거가 이제 완전히 부정선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지만 거기에는 바로 이제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거기에 대한민국의 이 민주당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썩어 빠진 이 언론들 대한민국의 이 좌익 카르텔이 이 부정선거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의 핵심이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그 뒤에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한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겠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쏟아져 나올 것이고 이제 행동들로 나올 건데 할 수 있는 것들은 카드는 많이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저지른 재판관들을 제재를 하고 직접 제재를 해버리는 겁니다. 바로 박살내 버리겠다. 이런 이제 어떤 행정명령이나 그런 조치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나라 이제 부정선거에 관여했던 자들, 선관위, 그리고 대법관들, 그리고 이 심지어는 문영배나 이민성 같은 이 헌법재판관들, 그리고 언론사들, 언론사의 기자들,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이런 자들이 그리고 뭐 경찰들, 검사들 할 것 없이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을 이제 미국이 이제 만약에 세컨더리 보이콧 같은 것으로 제재하면 금융거래도 못합니다. 카드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과연 어떤 제재가 나올지 어떻게 미국의 부정선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 세계 부정선거 카르텔을 깨부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픈 채팅방 광고를 잠시 하고 그럼 영상은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자유TV가 자매 채널인 예레미TV의 이름으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오픈 채팅방은 자유시민들의 연대와 정보 공유를 위한 채팅방입니다. 계속 국회에서 올라오는 수많은 악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로 동참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와 세계가 직면한 그레이트 리셋과 국내외 정세에 관한 정보도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은 예레미TV로 카카오톡에서 검색하셔도 찾을 수 있고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셔도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진실과 자유의 목소리를 함께 내주실 많은 분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